철학 20번째 시간은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사회계약론 이 대표적인 두 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지주로 평가되는 철학자입니다. 1712년부터 1778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상적 지주로 평가되듯이 루소의 소설, 저작 또한 프랑스에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의 정치 철학은 19세기, 더 나아가 현대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많은 후대 학자들이 루소의 사상에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도 평가되죠. 그만큼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주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외삼촌이 챙겼는데 그러던 외삼촌마저 자신을 챙기지 않자 방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귀족인 바랑 부인을 만나 후원을 받았습니다. 루소의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후원을 받으며 계몽 사상가들과 교류하는데 그러던 와중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 후 낳은 5명의 아이를 모두 고아원에 보낸 것으로 비판을 받는데 자연스럽게 두면 알아서 잘 자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육학적인 저서 에밀에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자연 상태에 그대로 혼자 잘 자랄 수 있는데 가족, 공동체, 사회로 인해서 타락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아야 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변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후 철학자 흉에게도 도움을 받았지만 마찰을 일으켜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삶을 살면서 저술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루소의 대표적인 저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여기며 문명, 사회제도를 통해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루소가 말하는 자연인은 자유롭게 살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보존과 연민의 원리가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보존은 개체적인 특징으로 개체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이자 본능입니다. 이는 자기와는 다른 의미로 자신만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살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연민은 종적 특징으로 자신과 같은 종을 보았을 때 동진감과 동정심을 느끼는 감정으로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었죠. 이러한 자연 상태는 이전의 홉스 로크와의 시선과는 다른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루소는 인간 사회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탐색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착 생활을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가 생기게 된다고 보았죠. 소유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로크의 소유 개념을 비판하며 법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경찰, 검사, 군인 또한 토지를 보호하는 장치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회가 생기면서 자유와 평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력에 의해 노예로 지배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상징인 사회제도, 질서, 법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생기고 나면 루소가 말했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선한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소유권의 설정으로 부자와 빈자가 생기는 과두제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 권력의 제도화로 강자와 약자가 생기는 민주제죠. 마지막은 독단적 권력의 성립으로 주인과 노예 관계인 참주제입니다. 점점 심화된다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독재자 한 사람만이 자유롭기에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고 루소는 말합니다. 그리고 독재자는 그러한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자연법의 원리, 즉 자기 보존과 연민의 원리에 기초한 자연법을 통해 사회 계약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루소는 사회 계약론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을 조화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최초의 자연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적인 존재로 말하나 사회 상태는 자유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회 계약론에 나오는 구절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라는 구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가면서 본능이 정의와 도덕으로, 육체의 충동이 의무로, 욕망이 권리로, 욕구가 이성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분명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통제를 받는 모습입니다.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의 육체적 불평등이 아닌 도덕적 법률적 평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연적 자유가 아닌 사회적 자유로 소유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회적 자유는 일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의지를 말합니다. 공동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죠. 반대로 특수의지는 개인이 가지는 특수한 이해의 개별적인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는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고 특수의지는 불평등으로 개인,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 의지를 따라야 하는데 표명된 일반 의지는 주권의 행위로 법률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압도해버리면 일반 의지는 사라지고 특수 의지만이 남게 됩니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개인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롭기 위해 강요당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전체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모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루소는 주권의 실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원리를 말하죠. 먼저 법률 제정의 원리를 말합니다. 법률은 일반 의지에 따라 제정해야 하는데 일반 의지만이 개인을 구속할 수 있고 일반 의지에 맞는지 여부는 투표를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은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평등이 없이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평등하지 않고 다르다면 각자의 자유로운 범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어서 국가와 정부의 분리도 말하는데 국가가 커지면 자유는 감소하고 크기에 따라 성질이 다른 정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국가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서만 존재하죠. 여기서 주권자는 공동체 집단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민중, 집합, 구성원을 위해 희생해야 하죠. 민중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관의 최소화를 말합니다. 행정관은 사적인 의지로 통치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 의지와 주권자 전체의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관이 특수 의지를 행할 수 있기에 수가 많아지면 정부의 힘이 약해지게 되죠. 그렇기에 최소화하여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루소는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사회 계약이 완전하고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초의 자연 상태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명이 들었으면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사회 계약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회 계약도 결국 모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노예들의 제도라고 비판하며 다수에 의한 지배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자유로울 때는 선거 기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현대에서도 중요한 논의로 말해지고 있는데 루소의 통찰력을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루소는 민주정을 주장하는데 민주정은 소국, 작은 국가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귀족정은 중간이며 군주정은 대국에 적합한 정부라고 보았죠. 민주정이 되려면 국민 모두가 쉽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고 풍습이 단순하고 지위와 재산이 평등하고 사치가 적거나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민주정은 어리석은 민중들에 의한 중우정치, 귀족정은 소수의 귀족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도정치, 왕정은 독재권을 행사하는 참주정으로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루소는 주권 유지를 위한 집회를 옹호합니다. 민중 집회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장이죠. 법률도 민중 집회를 통해 정당성을 가집니다. 민중 집회는 주권의 절대성을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민중이 주권을 가진 단체로
합법적인 집회를 하면 정부의 재판권은 모두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데이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때 주권은 대표화될 수 없기에 루소는 데이제를 반대합니다. 주권은 일반 의지에 속하고 일반 의지는 모두의 의지이기에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주권도 대표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멀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를 막기 위해선 정기 집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 계약 유지만을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정권을 탈환하여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루소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말이죠. 루소는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 모든 인간을 고려하는 정부, 국가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루소의 정치 철학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가 루소였고요. 다음은 버클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